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평소 배경이랑 영상이 좀 다르죠? 제가 지금 출장 중인데, 농협 1, 2번까지만 공략했죠. 나머지 항목 공략 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장지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나 음성이 좀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목 3번 바로 공략해 볼게요. 지원자께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거나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말해달라. 자, 요거는요, 농협의 인재상하고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중요한 건 신뢰성을 바탕으로라는 부분이에요. 관련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그리고 두 번째로 시너지 창출가,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경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이제 묻는 건데, 즉, 이 일하는 동료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본인의 태도를 정직한 태도를 바탕으로 그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시너지 창출가에 해당하는 건지 혹은 정직성과 도덕성 요거 두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편법이나 부당한 그런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어, 그런 태도를 통해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경험 이런 것들을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나와야겠죠. 결론으로 저는 정직한 태도를 바탕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편법이나 부당함의 유혹, 그러니까 비정직의 유혹이 있었는데 어떤 정직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직함을 지켰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직함과 뭐 도덕성의 중요성 그리고 팀원들 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예시 나갑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돼요. 어떤 경험에서 제가 정직한 태도 혹은 도덕적인 태도 뭐 이런 걸로 팀원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험은 이제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편법이나 부당함 이런 거를 갖다가 지키기 힘든 상황을 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사례는 인턴 이제 입사를 했는데 5개년간의 회계 자료를 일일이 감사 대비해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업무 분량이 배정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 배정된 작업 자체가 현저히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놀아도 될 정도의 작업이 이제 배분된 겁니다. 여기서 숨길 수도 있겠죠? 숨기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업무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굳이 제가 나서가지고 정직하게 나는 일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더 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 업무가 적다.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의 그 업무를 분담하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팀원들이 어떨까요? 신뢰를 하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태도, 팀을 위한 태도나 정직함이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팀도 더욱더 끈끈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고 감사해서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팀원들이 똘똘 뭉쳤다. 이게 팀에 좋은 영향을 발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조직 중심적 사고와 정직한 태도로 조직원 신뢰도 얻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데도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직함이나 도덕성 뭐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기술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과 더불어서 이 항목도 상당히 힘든 항목입니다. 어,
요지는 이거요. 주도적으로 주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변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그 변화하는 걸 바탕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요것도 역시나 인재상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요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딱 느껴지죠? 이 항목 4번은 요거 평가하는 항목이라는 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지없이 진취적 도전가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도전 이제 항목들 다른 기업 공략하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도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요 항목사에 쓸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도전이라는 건 자신의 역량, 내 역량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이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임한 사례, 요걸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일에 기꺼이 임한 사례, 요걸 작성하시든지 마지막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비효율이 있겠죠, 조직에.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례, 요걸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혹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성공시킨 사례, 그리고 또한 그 행동으로 주변의 팀에 좋은 귀감이 된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조건도 많죠. 중요한 거는 내가 도전하기, 그러니까 임하기 힘든 일, 역량을 상회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더 높거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내가 임한 그런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부터 제시해야 되겠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팀에 좋은 기감이 되고 문제도 해결했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능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능력 부족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그 방법, 관행이나 관습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개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제 사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활동에서 학우들에게,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기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은 도전해서, 힘든 일에 도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도전이었고 도전을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그 학관의 봉사 동아리를 만든 사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학교가 있죠. 캠퍼스가 두 지역으로 분열해서 중앙동아리 활동을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과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가 없는 게 이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학우들의 고충을 그러니까 팀을 위한 행동이죠. 팀을 위한 행동으로 팀의 이익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혹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 일이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1, 2번 케이스를 활용해서 적으실 때는 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저와 같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조직을 위해 한 일을 제시하실 때는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이런 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썰을 풀면 돼요. 이 도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능력 부족이라든지 상세하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다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구해야 됐고, 동아리도 원도 모집해야 됐고, 근데 학생들은 협조적이지 않았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적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했다. 성공했고, 그를 바탕으로 조직 또는 주변, 개인적인 도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기감이 되었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회에 입상함으로 인해서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 후배들이 더 많이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좋은 기감이죠.
그래서 내가 도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도전하게 되었다. 이것도 좋은 기감입니다. 이게 앞장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협의 지금 인재 상황하고도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3번 케이스를 쓰신다면은 조직 내 비효율 부분의 개선 부분을 찾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뭐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능력 부족으로 적었으면은 능력을 갖다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력을 채워넣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내가 능력을 계속 채워넣어서 그 입사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전보다 실패 가능성,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일에 도전했다면은 마무리로 역시나 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라면은 노력하겠다, 도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변화와 변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항목 5번인데 자유양식입니다. 사실 자유양식은요, 이게 정량적인 이제 평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평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죠. 자유형식이니까 뭘 적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가 지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은 이 평가를 하기 위함을 보다는 면접 활용을 위한 항목이고요. 자기소개서 1번에서 4번 항목, 이력서에서 요거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혹은 조직 관련 경험 및 역량을 보여달라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못 적은 거 그냥 적어봐. 핵심 역량을.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적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항목 1에서 4번 특징상 보면은 직무 관련 경험을 내보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재하지 못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상에 기재하지 못한 좋은 경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면 그 직무 경험을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은 이런 게 있죠. 경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한 경우라면 저는 이 농협에서 하는 일 해봤어요 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나 실습,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적이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간접적으로도 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없다면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외부 교육 같은 거 대외 활동 열심히 하셨다면 금융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은 게 많다, 남은 총알이 많다,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그 관련 경험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직무 역량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나이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젊죠. 20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면접위원들이 조금 고민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좀 선호하는 경험이 있어요. 중장년 고객들을 응대해본 경험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들은 중장년을 응대해본 그리고 같이 생활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요 몇 년간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 특히 중장년을 상대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인 또는 중장년 고객을 응대해 보신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시면요. 그건 파트타임 근무일 수도 있고 맞죠? 그리고 뭐 실습일 수도 있고 인턴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봉사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경험으로 쓸 수 있고 요 외로 쓸 수 있는 거 면접을 생각해서 뭐 저는 조직 생활에 적합한 태도를 갖춘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장점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으로 쓰실 때는 늘 제가 적는 방법이죠. 이렇게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경험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 시간 받았고 어떤 내용 받았고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췄고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직무 역량으로 적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련 경험
그리고 습득한 역량,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까지 연결시켜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년 고객 응대 경험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대인관계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먼저 개요. 일단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뭐 중장년 고객 응대 능력이다.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팀워크 능력이다. 아니면 이제 소통 능력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키워드를 적으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농협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경험이었고 어떤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였고 상세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경험 설명과 뭐 기간 같은 거, 나의 그때 당시의 업무나 역할 같은 거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상세하게 어떻게 그 역량을 갖출 수 있었는지 경험에 상세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 고객 응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 특징이 있었다. 차이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전자기기나 모바일 기기 뭐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나는 이걸 직접 느껴봤다. 그러니까 중장년 고객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봤다, 겪어봤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았다, 느꼈다. 그리고 이런 또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잘 팔 수 있다. 농협의 주요 고객들이 중장년층일 거고 그 고객들을 잘 응대할 수 있고 상품도 잘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입사 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년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1번부터 5번까지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